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전 세계 인공지능 칩 생산량의 무려 50배를 단 하나의 공장에서 찍어내겠다는 남자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공장에서 생산된 칩의 80%는 지구에 남지 않고 우주 궤도로 쏘아 올려질 예정이죠. 활용 점정은 이겁니다. 이 남자는 먼지 한 톨도 허용되지 않는 반도체 클린룸에서 치즈버거를 먹으며 시가를 피우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가 연합해 무려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36조 원을 쏟아붓는 사상 최대의 AI 반도체 메가팩토리 테라팹 프로젝트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미친 듯한 프로젝트에 한때 반도체의 제왕이었던 인텔이 핵심 파트너로 전격 합류했습니다. 도대체 머스크는 왜 반도체를 우주로 보내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줄을 서도 못 구하는 ASML의 핵심 장비 없이 이 거대한 공장을 어떻게 돌리겠다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테라팹의 숨겨진 기술적 꼼수와 우주용 반도체의 비밀, 그리고 인텔과의 찰떡궁합 스토리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중간에 절대 놓치면 안 될 기막힌 반전이 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머스크가 텍사스 오스틴에 지으려는 테라팹의 목표는 연간 1테라와트의 컴퓨팅 파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연산량이 약 20기가와트 수준이니 무려 5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머스크가 이토록 칩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존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들이 테슬라의 무서운 확장 속도를 도저히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테라팹에서 생산될 칩의 단 20%만이 테슬라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 지상용으로 쓰입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주입니다. 스페이스X와 xAI는 우주 궤도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구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냉각을 위해 엄청난 물과 전력이 소비되죠. 하지만 우주는 다릅니다. 지구 표면보다 태양광 복사 에너지가 5배나 강해서 전력 생산이 무한에 가깝고 절대 영도에 가까운 우주의 진공이 완벽한 천연 냉각기 역할을 해줍니다. 이를 위해 테라팹에서는 우주의 강력한 방사선과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우주용 칩, 이른바 D3 칩을 대량 생산할 예정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듣기엔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첨단 2나노급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1년에 겨우 50여 대만 생산되고 이미 TSMC나 삼성, 인텔이 2027년까지 싹쓸이 예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머스크가 아무리 돈을 싸들고 당장 장비 내놔 라고 소리쳐도 새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머스크 특유의 발상의 전환과 인텔의 합류가 빚을 바랍니다. 머스크의 해결책은 바로 질화갈륨이라는 신소재와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질화갈륨은 기존 실리콘보다 높은 전압과 온도를 견디며 무엇보다 방사선에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주용으로 완벽하죠. 게다가 질화갈륨 칩넷은 기존의 구형 장비 DUV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어서 그 구하기 힘줄다는 ASML의 최신 EUV 장비 목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인텔이 마법을 부립니다. 인텔은 19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세계에서 가장 얇은 질화갈륨 칩넷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칩넷들을 자사의 최첨단 3D 패키징 기술인 포베로스 등을 이용해 마치 레고 블럭처럼 강력하게 하나로 이어붙일 겁니다. 즉 장비 대기열을 기다리는 대신 만들기 쉬운 작은 칩들을 찍어내 인텔의 기술로 묶어버리는 우회로를 택한 것입니다. 머스크와 인텔의 만남, 단순히 돈과 생산 라인이 결합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기술적 돌파구였던 겁니다. 자, 기술적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테라팹에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조직 문화의 충돌입니다. 수요를 목숨처럼 여기는 인텔과 일단 저지르고 고치는 머스크의 철학은 물과 기름 같죠. 이 충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단위로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사람의 숨결 한 번에도 칩이 망가지는 초정밀 클린룸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기존의 클린룸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웨이퍼 자체만 완벽히 밀폐하면 공장 밖에서는 치즈버거를 먹고 시가를 피워도 아무 문제 없다고 폭탄 발언을 한 것이죠. 업계 전문가들은 나노미터 세계를 모르는 헛소리라며 경악했습니다. EUV 공정 등에서는 결국 웨이퍼가 외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머스크의 이 황당한 발언 이면에는 소름 돋는 빅픽처가 숨어 있습니다. 공장 안에 사람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테라펩의 진정한 무기는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와 이들을 통제할 디지털 옵티머스, 즉 매크로 하드 AI 시스템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은 사람처럼 피부 가칠이나 침방울 같은 오염도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클린룸 유지 비용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22개의 관절을 가진 인간 수준의 로봇손으로 사람보다 더 정밀하게 반도체 장비를 다루고 AI 시스템이 공장의 재고와 공정을 24시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결국 치즈버거 공장 바로는 로봇 100% 무인 자동화 공장을 짓겠다는 머스크식의 기괴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비유였던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이게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 반도체 시장의 절대 권력자 TSMC의 웨이저자 회장도 이 소식을 듣고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 지름길은 없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축적과 고객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자본으로 살 수 없다는 날선 경고였죠. 맞습니다. 머스크가 호언장담한 연간 1테라와트라는 목표를 100% 달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스페이스X의 IPO를 통해 500억에서 800억 달러를 끌어오려 하지만 초기 비용 250억 달러를 넘어 최종적으로 5조 달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분석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테라펩이 목표의 단 20에서 30%만 달성해도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의 독점에서 벗어나 자율주행과 우주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칩을 찍어내며 인류의 기술을 몇 단계 점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만년 2인자로 추락해 14조 원의 적자를 내며 생존을 고민하던 인텔은 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TSMC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서방 세계의 구원자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파괴적인 혁신가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절치부심하며 부활을 꿈꾸는 전통의 강호 인텔. 어쩌면 이들의 만남은 21세기 테크 산업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도 짜릿한 도박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테라펩이 반도체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TSMC의 말처럼 지름길 없는 험난한 실패로 끝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테크와 경제를 관통하는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